네, 안녕하세요. 북어국 선생입니다. 네, 이렇게 근데 간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설날이 안 지났으니까 오늘 2월 6일이네요. 네, 아직 설날이 안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설날부터 아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꼭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같이 문제를 풀면서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튼 지금 영상을 이게 두 번 지금 앞에 처음 끝까지 다 찍어놓고 제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두 번째 찍는 거거든요. 뭐 이런 말을 해서 뭐 하나.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댓글을 이렇게 알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 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영상 왜 안 올리냐, 뭐 이래라 이래라 북어국 이런 댓글들도 많았지만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뭐 몇 학년인데 문제를 풀어도 될까요? 너무 어려워요. 뭐 시간이 부족해요. 네, 다 같이 있는 고민이죠. 같이 함께 한번 이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집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국어에 대해서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간 후에 비문학을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시간에는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라는 강의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면 수능 국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공부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난 이게 좀 부족하다. 난 그런 계획들을 좀 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평가하는 시간을 각자 가졌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문제를 준비해왔는데 문제는 올해 본 수능이죠. 짝콜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제가 올해 짝수나이기 때문에 한번 짝을 열어볼게요. 저도 오늘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국어 영역 이렇게 딱 큰 문제지로 받아보잖아요. 저희 뭐 모의고사를 풀어보신 분도 있겠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신 분은 뭐 아직 안 풀어보신 분도 있겠고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저희가 문제를 받습니다. 문제를 받으면 어떻게 돼 있느냐? 글이 있고 문제가 있죠. 네, 지문이라고 하죠 보통. 지문이 이렇게 있고 문제가 있고 지문이 있고 여기 지문이 있고 지문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지문이 있고 글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보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다 그래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약간 복붙 같죠?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 그래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뭐야?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뭐야?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답니다. 저희가 수능 국어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했죠? 이해가 끝나신 거예요. 간단하죠? 첫 번째, 글을 읽고 두 번째, 두 번째,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다예요. 수능 국어의 A to J, A to Z. 처음부터 끝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글을 읽고 뭐야? 읽기, 문제 풀기. 이게 답니다. 요 과정의 반복이에요. 하나도 그러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뭐 이제 읽기 과정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3인국 아직도 나오네요. 이렇게 처음 보는 글들, 처음 보는 뭐 이런 화속값이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처음 보는 거겠지만 어찌 됐건 읽고 문제 푼다는 거예요. 이런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수능 국어는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죠. 읽고 문제 푸는 거, 읽고 문제를 푸는 거 반복입니다. 그러면 이 읽기에는 뭐가 있을까? 읽기에 뭐가 있습니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문학, 비문학. 아닌 거 없어요. 문학 아니면 비문학이에요. 자, 이 문학이랑 비문학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문학은 어떤 거? 뭐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 비문학은 뭐 정보 전달이 기초가 되는. 자, 문학, 시, 소설, 수필 등등. 자, 비문학 뭐예요? 뭐 과학, 수학, 뭐 정치,
사회, 뭐 엄청 많죠. 철학,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주제들을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이런 글들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 영역은. 물론 뭐 연계되어 나오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3인국 아까 나왔던 그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 나올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러면 땡 잡았다 생각하고 더 자신감 있게 풀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처음 보는 지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과정. 요게 국어의 전부인데 처음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문제 자체를 만들 때 야 얘네가 처음 보는 거니까 이 처음 보는 거를 읽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즉 뭐다? 이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는 이 글 안에 정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정답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뭐 이런 것들 문맥상 이런 거는 뭐 이제 어휘 문제니까 이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만 무조건 이 지문 특히 비문학은 더 합니다. 이 지문 안에 어디 볼 게 있나? 채권 뭐 이 지문 안에 정답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처음 보기 때문에 누구든 처음 보는 걸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북어구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매산비라는 게 비문학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비문학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문학은 어떻게 되어 있다? 정보 전달 바탕으로 문제를 푼다. 이 간단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아무튼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이 글이 주는 정보예요. 채권에 대한 정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거. 이게 수능 국어의 전부예요. 다 아까 봐셨죠? 글을 읽고 문제 답하는 거. 이거를 생각하느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랑 생각하지 않는 거랑 마음가짐이 달라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자신감이에요. 누구든 처음 보는 거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기에 다 답이 있구나. 내가 이것만 잘 읽어내면 이것만 잘 해석을 하고 글만 잘 읽으면 문제도 아니구나.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간이 부족하고 뭐 이거는 풀어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당연히 다 그렇죠. 다 그래요. 자, 근데 자신감을 갖고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헬스를 하는데 점진적 과부하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헬스 얘기를 하지만 자 제가 첫째 주에 5kg을 들면 무겁다. 1주차에 5kg을 들면은 무겁다 해요. 2주차에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서 5kg 할만한데 3주차가 됐어요. 5kg 가볍다 하고 이제 킬로그램으로 증가 10kg을 증가. 그러면 4주차 때 또 어떻게 됐어요? 무겁다. 5주차 10kg 할만한데 6주차 가볍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헬스, 점진적 과부하. 계속해서 힘들어요. 인생은. 우리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예요. 1학년 때 이거 어려워. 진짜 어렵고 힘들다. 뭔 소리야. 하지만 거기서 내려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10kg, 20kg를 들 수가 없어. 나중에 더 어려운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 맞게 이거는 잘 풀리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잘 풀리는 거 할 만한데 이거는 자기가 이 쉬운 과정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네? 10kg가 무겁네요. 이 지문은 너무 어렵고 이 매산비는 너무 어렵고 이 문제집은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어려운 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30kg을 들을 순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논문을 읽고 문제를 풀다거나 그럴 순 없잖아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건 할만하고 내가 어떤 문제집은 할만하고 어떤 문제집은 좀 어렵다 라고 싶으면 할만한 것만 풀면은 할만한 건 하면 안 돼요. 계속 이게 할만하다, 이 가볍다, 이 할만하니까 증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씩 어려운 지문을 풀어보고 시간도 부족해보고 계속 그런 과정을 겪어야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 수능이라는 것 중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몇 학년인데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문제가 풀리면 푸세요. 자, 풀린다는 기준은 비문학 기준으로 딱 드릴게요. 보통 4문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가 나오죠. 이 문제 빼고 이거 30번 빼고 이 4문제를 맞췄을 때 지문당 4-5문제 중 2문제 맞추면 어렵지만 할만함 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문제 맞추면 어려움, 3문제 맞추면 할만함, 4문제 다 맞추면 쉬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실력이 많이 느는 건 이 두 문제 맞추는 거예요. 두 문제 맞추는 지문들. 내가 요거는 맞았는데 요거는 틀리고 또 요거는 뭐 맞고. 이런 게 진짜 내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어렵게. 이 부분을 이해를 했는데 요 부분을 이해를 못했다고. 뭐 찍어서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찍으시면 절대 안 돼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찍으면은 문제 하나를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손실이 일어난다고 하죠. 네, 절대 찍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제가 기준을 딱 잡아 드릴 테니까 이런 지문들이 있으면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아, 이 지문은 나한테 좀 어려운 거구나. 세 문제 정도면 할 만한데 하나 틀렸다는 건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었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했나? 이렇게 자가 진단을 계속 하면서 내가 몇 킬로를 들 수 있나? 내가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고 어떤 지문을 어려워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쉬워하는가를 계속해서 자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되는 건 자신감.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 한 문제 맞히던 시절이 있어요. 하나도 못 맞춰. 만약에 하나도 못 맞춰. 다 틀리면 파이팅. 다 틀릴 수 있어요. 저 다 틀린 적 있습니다. 틀리면은 이제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해야겠죠. 하지만 자신감 가지고 헬스장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펴보고 책상에 앉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비문학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절반이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스킬들이나 좀 자기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든 댓글은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까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집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진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인생 이렇게 끝으로 이제 영상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영상을 처음 이렇게 찍게 된 거는 제가 아무래도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국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떻게 왜 이거를 못하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증명도 많이 했고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많았고 선생님 진짜 이렇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이해가 잘 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잘 알려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고 같이 화이팅 합시다. 여러 공부할 게 참 많죠. 국어, 수학 뭐 많지만 제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네.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두 번째 찍는 거라서 목이 조금 아픈데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같이 참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하면 좋을 텐데 저도 문제를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북어국 선생이었습니다. 안녕.